31번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출전이 이 곽기락의 상소라고 되어 있죠. 예. 이 곽기락하고 이제 그 윤선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그 동도서기론 동양에는 정신적인 부분 뭐 제도라든지 뭐 이런 철학 이런 쪽에 강세가 있고요. 서양은 이제 과학 기술 이쪽에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법 제도 이런 거는 사상은 놔두고 지키면서 서양의 발달한 군사 과학 기술 이런 것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죠. 우리 조정은 정학을 숭상하고 그래서 정학이라는 건 이제 성리학이 되겠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황준원의 책자로 말하더라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면은 신은 진실로 모르지만 기계에 관한 거 이런 쪽에 대한 것은 이익이 된다면 선택하여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건계하론에 해당하는 이제 동도석이고요. 뭐 그 시점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런 동도석이론이 이제 그 대두되는 시점이 바로 개화정책이 추진이 되는 그 시점인데 그게 바로 이 황준원과 이제 그 조미소 통상조약 뭐 그쯤 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1881년에 이제 그 조선 책략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아주 시끄러웠었죠. 많이 영남 많이도 등이 있고 바로 그 시점에 나온 것이니까 그 시점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잘 모르더라도 그것보다 더 전인 것을 우리가 선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설립이 되었다. 바로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81년에 이제 이제 외국에 가서 발달된 서양 문물을 좀 배울 수 있도록 보냈는데 일단 주변국에 그래서 일본에는 조사시찰단 그 다음에 청에는 영선사라는 것을 보냈는데 그 영선사가 갔다 와서 천진에 있는 그 이제 그 무기 공장을 보고서 우리도 이제 그것을 본떠서 기기창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전한국도 나오고요. 방문국도 나오고 화폐, 신문 이런 것 등 이런 서양의 근대 문물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김기수가 일본의 순사로 파견이 되었다. 자, 이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 1차 수신사로 갔고요. 이 황준원의 이 조선 책략은 2차 수신사로 간 김홍집 1880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전이니까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오경석의 해국도지를 국내에 들여왔다. 이 오경석, 유홍기, 박규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른바 이제 통상계하론자라고 그러죠. 이미 그 강화도 조약 이전에 어떤 개국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경석이 역관으로서 청에 갔다 오면서 해국도지라든지 또 하나 영환 지략 같은 서구 문물을 소개한 책들을 국내에 소개를 합니다. 그 시점이 이제 철종 때예요. 1853년에서 한 59년 요 사이인데 예, 해당이 안 되고요. 어제한 부대가 광송부에서 항전하였다. 신미항요죠. 1871년. 그 다음에 평양간민이 제너럴 셔머로 불태웠다. 이거 병인년이 있었죠. 병인년이 바로 직전에 1866년에 있었습니다. 자, 다음 32번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일제로부터 도입한 차관 나라핏이죠. 이것을 갖기 위한 운동으로 대구에서 세운 조형물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바로 국민의 어떤 성금으로 나라핏을 갚자는 국채 보상 운동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김광재, 서상동 등이 일하던 이제 광문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는데 여기에 기여한 것이 대한매일신보라는 언론과 그 외 뭐 다른 뭐 황성신문이라든지 여러 언론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한국중앙총상회의 주도로 전개된 것은 상권 수호운동이죠. 이 한국중앙총상회는 시전 상인들이 주도가 돼서 이제 외국 상인들이 이제 침투하는 거에 대해서 철시 운동을 주도하면서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에 반대한 거 이거 이권 수호 운동이죠. 독립협회에서 이 운동을 이제 주도를 했었죠. 그래서 예,
1897년에 이제 저령다 조처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해서 이제 결국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가 이걸 포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의 방야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자, 이때는 아직 그 한일 병합 이전이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가 아니라 통감부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이것은 일제가 최대의 어, 파업인 원산 총파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33번 가에서 달을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대 개혁 어, 법령이 되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가 지금부터는 국내 공사 문서의 개국 기년 그러니까 조선 개국을 1년으로 해서 쓴다. 자 이게 나오면은 1차 갑오 개혁이죠. 네. 1차 갑오 개혁 때 바로 개국 기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어, 을미 개혁 때는 건양이라는 걸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단발은 단발령이죠. 이것은 이제 3차 개혁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차 갑오 개혁, 2차 갑오 개혁, 그 다음에 3차 개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을미 개혁의 하나인 내용이죠. 예. 그 다음 다 뭐 원수부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 원수 바로 이 원수부 설치가 되는 거 바로 대한제국 광무개혁 중에 에, 바로 대한국 국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수부를 이제 설치하는 그러한 법령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바로 1899년에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따라서 정답은 이게 광무개혁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갑오, 을미, 광무개혁 요 순서니까 정답은 순서는 그대로네요. 가나 다의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34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여기 보면은 뭐 헌병 얘기가 자꾸 나와요. 헌병 바로 헌병 경찰 통치가 되는 것이죠. 바로 1910년대가 되겠습니다. 1910년대 이제 무자비한 일제 이제 무단 통치는 바로 헌병 경찰 통치로 상징되어지고요. 또한 이때 따르는 악법이 뭐가 있냐면 조선에게만 적용되는 악법 매질을 하는 거 조선 태형령이 이때 시행이 되었습니다. 또 뭐 직결 처분 직결 처분에 대해 바로 이제 현장에서 헌병 경찰이 형벌을 과할 수도 있었죠. 뭐 이런 것 등을 제복 대검이라든지 그래서 정답은 쉽게 여기 조선 태형령을 관보에 기재하는 관리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1910년대가 아닙니다. 경성제국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 경성제국대학이 1923년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안이 마련되고 그 이듬해 1924년에 이제 그 나타나게 되죠. 그 이유가 되겠고요. 원산 총파업 아까도 나왔었죠. 1929년 조선어학회 조선어연구회가 1931년에 조선어학회로 확대 개편이 되고요. 암태도 소작쟁이 일제와 최대의 소작쟁이 이게 1923년이니까 다 1910년대 이후가 되죠. 정답은 5번. 35번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오는 것은 대한제국이 여러 국가의 외교 문제를 단절한 것은 우리의 의사가 아니라 일본의 포격에 의한 것이다.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국평화회의 바로 이 사건은 헤이그 특사 사건이 되겠죠.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자 이렇게 해외 언론에 이렇게 열렬히 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결국 1907년 7월에 두 가지 사건이 있죠. 바로 뭐냐면 고종의 강제 퇴위가 있고 이 여세를 몰아서 바로 한일 신협약을 체결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 행정권을 박탈하죠. 차관 정치를 하고 부속 조약으로 군대를 해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갑신정변 이후 조로 밀락설에 긴장한 영국이 한반도에 교두보를 발현하고자 전라남도 남해안 쪽의 거문도를 1885년부터 3년간 불법 점령했습니다. 99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이게 바로 이모군란이죠. 1882년 우정국 개국 축하해서 정변이 일어났다. 빨리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고 급진기합화 일으키는 운동. 갑신정변 일본과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해서 상대방의 식민지 지배를 서로 인정하는 거.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이게 바로 러일 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905년 7월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죠. 자, 다음 36번.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 신문 광고를 낸 태극서간, 예, 기업으로서 태극서간을 또한 대성학교, 안창호의 대성학교, 이승훈의 오선학교 등을 세웠다. 바로 교육, 산업 등의 실력을 기재하는 비밀결사 애국계모운 등은 이제 바로 신민회가 되겠죠. 신민회가 해산이 되는 것은 일제가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을 조작을 한 안학 사건에 이제 신민회와 관련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대거 연루되면서 그 여세를 불어서 그냥 에, 와해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백오인 사건인데 이걸로 인해서 1911년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파리 강하이의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김규식, 여운형 등이 활동했던 바로 신한 청년단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1918년에 결성이 돼서 1919년에 신한청년단을 모토로 해서 임시정부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신한청년단 대표로 김규식이 이제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갔는데 이때 이제 임시정부가 생기면서 임정 대표 외무 총장의 그러한 권한으로서 이제 독립청원서를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자, 만민공동회를 열어 민권 신장을 추구했다. 자주국권 민권 신장 자강개혁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죠. 독립운동 자금 마련에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하며 소년운동을 주도한 것은 방정환, 김기전 등이 속해 있던 천도교 소년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가는 뭐 이제 헐버트라는 사람이죠. 얼굴만 탁 봐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나는 좀 처음 볼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일랜드계 영국인이고 아일랜드계 영국인이고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어떤 지원했느냐? 위장 상해사를 설립을 해줘서 독립금 자금을 잘 세탁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사람은 조지 루이스 쇼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륙양양하고 관련됩니다. 우리가 임시정부 배울 때 위장 상해사로서 백산상해와 이륙양이 있죠. 그래서 연통제 교통국을 통해서 국내에서 거둔 아까 나왔던 뭐 애국공채라든지 의연금 등을 이제 이 백산상해나 이륙양을 거쳐서 임시정부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원했다는 명목으로 일본에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헐버트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썼던 사람인데요. 을사늑약 직후에 고종의 친서를 미국에 전달하기도 했고요. 또 이 사람의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관립 신식 이제 근대식 학교가 나오죠. 그게 바로 유경공원인데 이 유경공원에서 외국인 교사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헐버트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헐버트와 관련된 것이 유경공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조지 루이스 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안동에서 무역회사인 이륙양행을 운영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최초의 성형식 병원인 광해원 설립을 주관한 사람은 알렌이라는 사람이 되겠고요. 미국 장로계 선교사인데
민영이익을 치료해주면서 민비의 호의를 얻어서 이 광해원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화학당을 설립하여 근대적인 여성 교육에 기여했다. 이것도 역시 이건 여성이 있지만 스크랜튼 부인이 되겠죠. 최초의 근대 여학교 이화학당을 1886년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3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날 오후 20분 파고다 공원에 모여 뭐 만세를 외쳤다. 뭐 3.1운동이죠. 자, 3.1운동 뭐 나올 게 이제 뻔하지만 뭐 임시정부 수립, 뭐 해외에 5.4운동, 인도의 반영운동 이런 데 영향을 주었다. 일제의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꿨다 등등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이제 피해를 입은 거 대표적인 게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있죠. 교인들을 모아서 가둬놓고 마구 불지르고 학살을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 보도록 하죠.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된 것은 백정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운동, 바로 형평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선 형평사가 진주에서 1923년에 설립이 돼서 전개가 됐고요. 신간에서 징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요거하고 성진회와 각급 학교 독서회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것은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광주 지역의 독서 클럽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항일 단체인 성진회와 또 각급의 독서회가 서로 연결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요. 신간회가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면서 이것을 더 확산시켰습니다. 자,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단체는 이제 의열단이죠. 신채호가 단체 신채호 선생이 의열단의 강령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일제 요인 암살, 일제 착취기간 파괴 이런 것 등을 활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39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이곳은 경상북도 영양군에 있는 독립운동가 누구누구의 애거처입니다. 자, 이 사람은 조선 총독 암살을 기도했고 국제연맹 조사단에 강력한 독립 의지를 표명하는 단지 열서를 전달하고 시도했습니다. 그 이후 만주국 주재 일본 대사 암살 계획이 발각이 되어 체포된 지 순국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류 어, 격렬한 항일 투사이시죠. 바로 남자현 여류 의사가 되겠습니다. 남편이 의병장이에요. 남편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분은 이제 주로 이제 서간도 지역에서 바로 독립군들을 철저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등에서 이제 어, 계몽도 하고요. 직접 이런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이제 항일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이제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남자인지 아닌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제대로 나온 것은 나머지 선지가 남자인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 사람은 의열단에 속한 나석주 열사이시죠.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를 사살하였다. 이건 뭐 안중근 의사이시고. 명성성당 앞에서 이한영을 습격해 중상을 입혔다. 이건 이재명 의사이시죠. 예. 그 다음에 평양 을밑대 지붕에서 임금 삭강에 저항하며 노동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강주룡이란 이분도 이제 여성분이시죠. 예, 처마 밑에서 이제 이러한 격렬한 시위를 하셨습니다. 자, 남자연 간도 지역의 독립운동의 데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단지 혈서 국제연맹 조사단에 이것을 전달하다 하고자 했었습니다. 다음 40번 가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 지역은 명동학교가 있어요.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민족의 영지 백두산이 있죠. 여기서 볼 때 이 백두산이 이 오른쪽이 이제 북간도가 되겠고요. 흔히 말하는 간도는 이 북간도고 그 왼쪽이 이제 서간도가 되겠고 우수리강 쪽으로 해서 연해주가 있습니다. 이쪽은 구소련, 러시아령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학교에서 보면 서간도와 관련된 학교는 이제 그 서간도 삼원부 쪽에 보면은 신흥 강습소, 신흥 무관학교가 있죠. 예.
북간도에는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김야견이 세운 명동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설이 세운 서전서숙이라는 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북간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뭐 봉오동 전투, 뭐 청산리 대첩 다 이 북간도 관련되고요. 이 삼정사는 뭐냐면 이 북간도 지역 쪽으로 이제 대거 이주한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종교가 되는데 특히 이제 중강단이라는 것을 이제 결성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 대종교의 삼종사 으뜸이 되는 세 사람이 있는데 창시자 나철 그리고 이를 만주 쪽으로 확산시킨 김교훈이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강단을 조직한 사람 바로 서일이 있죠. 서일이 장군이 서일 종사가 여기서 북로군 정서 또 대한독립군단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활약을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자유시 참변에서 자신이 이제 모든 독립 부대를 이끌고 갔는데 거기서 어처구니 없이 많은 독립군들이 소련군의 적군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양심에 너무 큰 가책을 느끼고 이제 자결로서 자신의 죄를 씻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역과 관련된 거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중강단이 되겠죠. 대종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이동을 해서 북로구 정서 등을 조직하는데 일조를 했다. 자 권업회를 조직하여 기간제를 발행했다. 이건 연해주 쪽입니다. 자 연해주 한번 정리해 보면은 13도 의군 성명회 그 다음에 권업회 대한 광복군 정부 요거 좀 잘 알아두고요. 그외에 뭐 대한국민의회 뭐 이런 것 등이 나중에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숙모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거는 미주 쪽에서도 이제 멕시코 예, 멕시코에 보면 그 메리다 지방이 있는데 이근영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이제 숙모학교를 설립을 해서 독립군을 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선 독립동맹을 창립하여 대일항전을 준비한 사람은 한글학자 출신이기도 한 김두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선 청년 독립당을 결성하여 28 독립선을 배포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최팔룡이라는 분이 있죠. 백관수도 있고요. 등등 28 독립선서를 배포를 해서 3.1운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